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먼저 네, 서울시장 선거 판세부터 시작을 할까요? 더 치열해지고 있죠.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되지 못하는데요. 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제 서울 판세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면요.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9일, 30일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 대 박영선 후보인데 박영선 32%, 오세훈 55.8%로 나타났습니다. 20%포인트 이상 더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네.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 뭔가 많이 본 숫자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이 서울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를 보면요. 긍정이 대체로 30%대 그리고 부정평가가 거의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역 긍정평가,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역 부정평가와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30, 60. 그렇군요. 네. 이번 선거가 오서방 선거라는 점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연령대별 강재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계시죠. 오서방 선거 이제는 귀에 딱 박혔는데 연령대별 지역별로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오서방 선거라는 건 이제 50대가 중요하고 서쪽 그리고 바로 이제 부동산인데요. 20대와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 이건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응답자층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대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40대는 박영선 후보, 60대 이상은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50대 말씀드렸죠. 투표율도 높고 그리고 여론에 대한 영향력도 높은 50대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도 4개 지역으로 쪼개보면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도 박영선 후보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본인의 전 지역구였던 구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서쪽, 특히 이제 서남권이거든요. 그래서 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서울 지리에 좀 기억을 살려보시면 강서구, 또 구로구, 또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에서의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오서방,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회 2번 있었는데 네. 정책 선거보다는 내곡동 땅 또 부동산 문제에 치우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이슈가 지배적이다는 걸 TV 토론회만 보고서도 금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른바 땅땅 선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토론회 내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한편 또 오세훈 후보는 봐라 LH 사태로 통해서 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LH에다가 내곡동 땅까지 땅땅이 지배하는 토론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집중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판세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꼭 서울 유권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공개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변화가 없을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지배하는 선거의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 선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 오세훈 후보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타격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라고 하는데 워낙 정권 심판 성격의 구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후보의 평가는 별로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후보 개인이 아무리 이 정책을 이야기해도 특히 우리 뭐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은 후보자들이 분명히 내건 정책이 있는데 그거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샤이 진보를 네. 강조하는데 실제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까요? 샤이 진보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무응답자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정부 또 여당과 관련된 악재가 많기 때문일 텐데 전체 비율로 따져 보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뭐 많으면 한 1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10%, 이거죠. 네. 예, 약 10% 가까이 이렇게 추정 분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투표를 하러 갈지. 그러니까 이 여당과 또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실망을 한 샤이 진보층인데 이들이 실제 투표소에는 그래도 갈 것인지 이건 상당히 또 의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도 그렇고 2016년 총선거 때도 아니 그때 종로 선거를 보면 오세훈 대 정세균도 오세훈 좀 수몬표가 있지 않았어요. 또 2010년에도 한명숙 대 오세훈 대 한명숙 수몬표. 근데 그때는 또 무선 전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2016년에는 직전화가 많이 포함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몬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몬표 이른바 샤이 진보는 있는데 얼마나 투표장에 갈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산시장 선거 판세도 한번 짚어보죠. 네. 부산시장도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29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영춘 대 박형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2.1%, 박형준 후보 국민의힘 51.1%를 땄습니다. 지금 강지혜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거예요. 부산시장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거의 비슷하죠. 네, 흡사. 그래서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결과가 무엇과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후보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지만 선거 판세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관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 쪽에서는 계속해서 LCT 의혹을 제기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여당이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또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지 큰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선거도 서울시장과 같이 5서방이잖아요. 네, 이게 또 강지혜 아나운서가 너무 밀어주셔가지고요. 지금 또 많은 곳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80대는 김영춘 후보예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은 박형준 후보인데 결국 50대도 부산 민심을 결정하고 또 쫓아가는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 서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벨트인데 민주당 경쟁력이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서 낙동강 벨트에서 김영춘 후보가 이제 깜깜이 기간입니다. 얼마만큼 지지층을 또 투표하는 지지층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막판 승부처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판세 보면 모두 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인데 후보를 봐주기로 하는데 유권자들이 후보를 보기보다는 LH 사태 여파로 정권 심판에 이제 힘이 실리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과 또는 부정 지지율이 여당과 야당 후보의 이 선거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이러다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을 통한 마케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사진조차 내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도를 변화시킬 만한 변수, 이슈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인데 접어드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마치고 마지막 변수 그러면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아있는 변수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지층의 투표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뿐일 여론조사일 뿐인 것이거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투표했냐. 그래서 2일과 3일의 사전 투표율, 또 중도층의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도층 지지까지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 실제인들이 투표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후보와 직접 관련된 치명적인 변수들이 꼭 이게 기미 여부를 떠나서 깜깜이 기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네. 하나는 지지층의 투표율, 두 번째는 후보와 직접 관련된 치명적인 변수가 그래도 남아있는 변수로 보입니다. 지지층의 투표율과 후보 관련한 이슈가 어떤 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